음식의 지역적 특색이 가득한 대도시 중 한 곳이 대구입니다. 하룻밤 자면서 1박 5끼를 한 내용인데 제가 정리한 대구 맛집 리스트도 중간중간 보여드릴 겁니다. 부산 유튜버가 본 대구의 음식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먼지가 되어 날아갔지만 영원 희망을 그려주는 그가 있는 곳 바로 대구 그곳에서 하지만 알려주고 첫 번째, 부산 사람의 대구 아침 식사. 자, 반짝이 여러분, 오늘은 대구 중앙로역에 왔습니다. 이 지역에 오면 보통은 원조 국일 따로 국밥과 교동 따로 식당에서 아침을 해결할 테지만 돼지국밥이 도시 부산 사람으로서 꼭 가보고 싶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성시경님의 먹을 텐데 덕에 군인 식당이 유명세를 치렀지만 제가 갈 곳은 그 옆집입니다. 바로 마산식당입니다. 수많은 먹거리를 두고 대구에서까지 돼지국밥집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기밥 세트라는 독특한 메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두툼하고 푸짐한 오겹수 육백반의 상차림은 제겐 너무나 익숙한 구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돼지 육수가 아닌 뜬금포로 시락국이 등장합니다. 이 조합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얼른 국물의 맛을 보면 바로 상상하던 시락국의 맛이 아니기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일반적인 얼큰한 멸치 시락국의 맛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마치 평양냉면집의 제육과 같은 모양새의 껍질 붙은 삼겹수육, 숭덩숭덩 어슷썰기의 형태인 것과 완전히 차갑지도 온기가 크게 느껴지지도 않는 타입인데 썰어낸 형태와 온도감 덕에 껍질의 쫀득한 느낌이 제일 커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거기에 시락국은 돼지의 기운이 느껴지는 옅은 해장국의 느낌이라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퍼먹다 보면 약간 뭐랄까 돼지 족탕에서 느껴지는 맛도 올라온다고나 할까요? 시래기를 자르지 않고 줘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바로 쫀득한 수육을 시래기와 함께 먹는 바로 이 포인트. 살짝 얼큰한 듯 돼지 조개 맛이 배어있는 시래기국에 밥을 말아 김치, 수육, 시래기와 함께 먹는 바로 이 맛. 돼지국밥이 도시 부산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맛이었기에 제겐 든든한 대구 첫 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핫플과 노포에서의 짬뽕 두 그릇. 대구에서 가장 핫한 짬뽕집 바로 차차반점입니다. 대구 중구 남산동의 중국집인데 어쩌면 대구에서 현재 가장 핫한 짬뽕집일지도 모릅니다. 여긴 매운 고추짬뽕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된 곳입니다. 먼저 짬뽕이 나오는 걸 보면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고추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맵진 않습니다. 국물을 떠마셔보면 역시 대구 짬뽕답게 고춧가루 사용량이 많다 느껴집니다. 불향도 가하지 않은 수준이라 마음에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구식 짬뽕은 항상 오징어와 돼지고기를 같이 올려준다는 것. 채소는 콩나물, 청경채, 배추, 부추, 대파, 호박이 들었습니다. 면은 직접 뽑아서 사용하는데 예상외로 좀 두꺼운 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겐 차차반점의 딱 하나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밸런스가 좋은 국물이 면발이 굵어서 좀 따로 노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부산도 솔방울, 대왕오징어 좀 그만 쓰고 좀 제대로 된 오징어를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짬뽕의 이 살코기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차차반점의 국물은 감칠맛에 기름진 맛이 오징어 해물향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국물은 사골 베이스거나 치킨 스톡을 사용한 듯 싶은데 오로지 제 추측이지만 사골보다는 닭육수 쪽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기짬뽕이란 생각이 들지만 기름진 느끼함보다는 역시나 기분 좋은 불향과 함께 감칠맛이 더욱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분명 진한 느낌이긴 하지만 막상 먹다 보면 굵고 오동통한 면발 덕택에 흡입할 때는 그렇게까지 찐득한 대구짬뽕이 아니란 생각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차차반점은 반드시 국물을 자주 마셔가며 들어있는 고명들을 면발과 같이 먹어줘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대구식 짬뽕에 세련된 문물을 가미해서 원대한 꿈을 꾸는 곳 같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약속드린 대로 대구 짬뽕 맛집 리스트도 공유해봅니다. 블로그를 하게 되면 진실된 리뷰어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자, 반짝이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이 스팟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쩌면 대구 현지 분들도 잘 모를 그런 장소, 마치 대구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바로 대구 남구 대명동입니다. 이번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곳, 바로 형제반점입니다. 2년 전 대명동 언덕거리를 걷다가 현지분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고 메모를 해둔 곳인데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여긴 3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현재 사장님께서 인수하신 지도 20년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유명한 짬뽕집은 한 곳 가봤으니 발길대로 제가 가보려고 했던 집을 찾아왔습니다. 큰 정보 없이 그냥 들어가 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취미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짬뽕이 등장했습니다. 대구에서 짬뽕을 먹으면서 드는 생각은 선동 오징어긴 하지만 진짜 오징어는 아끼지 않는다는 것. 이 집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물을 떠마셔보니 담치의 향의 미묘한 감칠맛,
마일드한 느낌의 사골 육수인가 했더니 사장님께서는 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잘 보시면 채소들은 크게 그을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량이 와닿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면발은 한눈에 봐도 적당한 굵기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구 짬뽕답게 고춧가루도 적당히 사용했고 담치 및 오징어 향도 충분히 전달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국물은 분량이 없고 상대적으로 크게 자극적이진 않았지만 담치와 오징어 향이 은근하게 잘 나고 채소들 덕에 시원한 맛이 있으면서도 적절한 고춧가루 사용량 덕에 살짝 진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구 짬뽕하면 묵직하고 기름진 맛이 먼저 떠오르는데 해물 짬뽕에 익숙한 부산 사람인 제게는 이곳의 짬뽕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해물이 쿰쿰한 맛이 없어 좋았고 고추피를 쓴 것과 배추도 일자로 길게 썰고 묵은 호박까지 들어갔습니다. 노란 늙은 호박 덕택에 부드러운 맛이 가미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즉각적인 임팩트는 없다 하더라도 이곳의 짬뽕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문득 생각나는, 그래서 오래 두고 먹어야 될 짬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대구의 밀가루, 와이프가 좋아하는 곳, 바로 미성당 납작만두입니다. 저는 대구의 납작만두가 6.25 전쟁 이후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밀가루 보급과 맞물려서 많은 대구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박하지만 귀한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먹는 납작만두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철판에서 고온에서 빠르게 구워지기 때문입니다. 쫄면과 함께 납작만두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역시 한국인은 어떻게든 맛있게 먹는 궁합을 찾아낸다는 것. 세 숟가락. 대구를 찾아오면 저희 부부는 미성당엔 꼭 들리게 됩니다. 지지만두, 시민야채만두도 있지만 외지인에겐 브랜드가 주는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의 납작만두를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첫입에 좀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피는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불향이 솔솔 풍기기 때문입니다. 만두피가 왜 이렇게 부드럽나 했더니 한번 데치고 찬물에 불렸다가 고열해서 구워내기 때문입니다. 전분이 말랑해지면서 물을 머금게 되고 센 불에 올리면 겉면 수분만 빠르게 증발해서 겉은 살짝 바삭하고 수분은 갇혀서 촉촉해지는 원리입니다. 대구 분들이 다 이렇게 뿌려서 드시는 걸 보고 갈 때마다 흉내내서 먹습니다. 소박하지만 놀라운 지혜가 담긴 대구의 귀한 음식이라 가격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부산은 안 되는 대구의 막창. 자, 반짝이 여러분, 마지막은 대구 막창에 술 한잔 하러 갑니다. 바로 부일막창입니다. 이쯤에서 대구 막창 맛집 리스트도 공유해봅니다. 부일막창은 달서구 월성동에서 떠오르는 핫한 막창집이라고 현직 분께 전해들어서 망설임 없이 찾았습니다. 역시나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 곳입니다. 대구의 막창집으로 오면 일단 원육 자체의 퀄리티가 남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하기 힘든 막장과 채썬 고추와 쪽파 그리고 대파까지 보고 나면 대구에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얼른 구워봅니다. 사장님께서 좀 길게 잘라서 먹으면 더 맛이 좋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시그니처라는 야끼 카레 라이스가 나왔습니다. 먼저 잘 구워진 막창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막창을 숙성, 연육, 염지를 함에 있어서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소스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잘 구워진 막창을 소금에 찍어서 맛을 보면 식감도 부드럽고 막창 특유의 향이 살짝 비치면서 고소한 맛이라 눈이 감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란 것이 살짝 느끼할 수 있는 막창집에서 과감하게 카레를 매칭시킨 점이었는데 카레 맛이 전문점 뺨치는 맛이라서 바로 수긍이 됐습니다. 게다가 향이 강한 당기를 내주는 걸 보고선 여기 사장님께서 실험 정신이 강한 분이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막창 원육 자체에 자신감이 있으니 손님들께 좀 길게 잘라서 먹으라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에서 막창을 먹을 때 고소한 견과류의 맛과 적당한 단맛이 있는 막장의 맛을 보면 도대체 왜 부산의 막창집들은 막장 소스는 신경을 안 쓸까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창 자체에 구수하면서도 살짝 꼬릿한 풍미에 고소한 막장이 합세하면 술안주로 이만한 메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카레라이스 위로 막장을 올리고 막창을 올려서 먹으면 강한 맛들로 거부감이 들 것 같지만 희한하게 각자의 풍미들이 뒤엉켜내는 맛의 균형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언제 또 대구에 오겠나 싶어서 와이프와 정말 없이 먹었습니다. 탄탄한 기본기에 참신함이 더해졌기에 인기의 이유를 실감했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짜 맛을 찾아서 떠나볼까. 햇살 가득 머금은 숨은 맛집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하지만 알려줌.